네, 대전에서 온 이희진입니다. 예, 저는 오늘 토론자로 참석했는데요. 발제자 선생님들의 원고를 받아 읽어보고 나니까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이고 그래서 토론자로서 이 발제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바라는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따로 원고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자료는 앞에 발제해 준 분들처럼 뭐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문화분권 자체 시대에 문화관광재단 내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또 진주시에서는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지역 주민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주로 태도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 유상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8길이 원칙과 보충성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8길이 원칙은 뭐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보충성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분권, 문화자치, 합해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데, 자치분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이 자치분권이 실현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늘어났다. 즉 기초단의 최소 진주시만이나 이제 읍면동 그 지역 주민 소단의 공동체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뒤에 설명문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것인가 라는 것이 행정학 법률 용어로서의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 다 의식하고 있지만은 실제 현실에서 실행하기 힘든 건데요. 좀 이 관광재단이 문화관광재단뿐만이 아니라 10년 이상 된 광역단위 재단들도 그렇고 최근에 문화재단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관료화입니다. 관료화. 그래서 10년씩 되면서 오히려 공무원이 할 때보다 더 행정적으로 관리와 통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공기금을 쓰다 보니까 이 행정과 회계 감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정에서 원하는 감사 원칙이 아니라 시민의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결과 중심, 사업 중심이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콘텐츠와 주민과 지역계 재단과 예술계와 지역과 주민과 재단이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업도 결과 중심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무엇을 찾아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이 예술계에 있어서의 그 생태계 활성화 문제입니다. 생태계에 대해서는 제 원고 뒷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주체 역량과 그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복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재단의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요즘 재단들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과의 관계입니다. 재단도 하나의 사업체다 보니까 그 시에서 또는 광역도에서 또는 그 중앙정부에서 정확 기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함께 경쟁 공모를 하거나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아니라 진주문화관광재단은 공공조직으로서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협력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가야지, 지금 많은 지역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민간하고 경쟁해서. 왜냐하면은 재단은 만들었는데 사업비가 적어요. 아까 그 진주문화관광재단 현황을 보셨지만은 대부분의 예산과 사업이 위탁 사업에 있고, 그러니까 실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만한 정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이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 실적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영역까지도 하게 되고, 또 시나 도에서는 문화관광재단의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길 때 공모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입찰할 경우에 또 재단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이게 되면은 재단이 만들어져서
일부 사업들이 만들어져서 이 예술계나 그 시민들 문화향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민간 주체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오히려 재단이 독식해버리는 역결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유념하고 이걸 유념하고 좀 재단의 방향을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할 것인지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보충성의 원리와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단은 그 단위 사업에 매이지 말고 좀 지역 문화 정책 연구실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저는 문화예술 쪽에만 일을 했기 때문에 관광을 잘 몰라서 관광을 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것에서 예술을 대신 관광으로 대체하면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대로 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관광은 빼고 얘기했습니다. 문화재단, 기초재단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까지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찾아보내고, 그래서 정책 분석을 하고 그 발전 전략, 그걸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민 문화 향유에서 또 한 가지는 이 같은 지역 시내에서도 시내권과 다른 면의 문화 기반 시설을 포함하여 문화 활동의 불균형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 거리 문제와 함께 인프라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라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관광재단이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자체의 정책 연구 기능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재단 내부에 정책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간 민간 영역하고의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지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좀 갖춰야 되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지역 문화 협력 체계의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청년예술가나 원로예술가라는 그 예술 안에 그 특정 계층을 포함해서 예술가나 예술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또 요즘 폭발들어서 성장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호회, 또 소비자 조합, 우리 그 향유 동호회가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지역 문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자생문화재 예술 단체 협회 쪽 말고도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 기획사들도 우리 지역에 또 존재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쪽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원, 문화이지, 문화센터, 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각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우리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중심이 돼서 그런 연결과 흐름, 협조를 하는 중심축으로서 허브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생태계를 말씀드릴게요. 생태계를 뒤에 원고에도 있지만 이거 간단하게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문화관광재단에 관계를 맺어야 될 문화예술 분야, 우선 전업예술인이 있고 시민이 일단 중심이라고 본다면은, 이 전업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복지, 그다음에 예술 경영 지원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시민을 위해서는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업예술과 시민이 만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문화복지라는 이름 아래 모든 사업들이 무료로 진행되고 오히려 와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시장이 형성될 수 없고, 전업예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없죠. 공공기금, 제작비의 극히 일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한 자연적인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관광재단이 그러니까 문화복지 때문에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시장을 계속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술 시장이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뭐 이동권에서의 한계가 있는 계층을 위한 그건 당연히 해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예술에는 시장을 좀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워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단의 단체들이 보다는 홍보 마케팅을 도와주고 판매를 촉진한다든지 또 새로운 수요처 시장을 발굴한다든지 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정책이나 제도, 예산, 산업 또 이런 부분들의 그 예술인과 시민과 시장을 위해서는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중앙 정부 그리고 경남도나 진주시 그리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런 정책 제도를 아까 앞에서 유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 제도들 잘 파악해가지고 이게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찾아가지고 이 그 생태계에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산하기관들이 있겠고요. 예. 또 경남도나 진주시에 있는 산하기관들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배전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 이제 중앙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이제 생활문화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 청춘 마이크도 있고 문화도시 사업도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생활문화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다양성 무지개 다리는 문화예술위원회 다 따로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문화도시도 있고 문화특화 지역 사업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는 뭐 행복마을도 만들기 창조 뭐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 지역으로 내려면은 그걸 해야 될 공무원, 그걸 함께 해야 될 문화예술단체, 시민들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다르니까 뭐 할 때마다 모여서 시민교육 아카데미 해야 되고 무슨 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 조그만 지역에서 매번 교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문화재단이 그 중심축 역할을 하자.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세 가지 예만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 사업 단위 사업을 통해서 먼저 시행했던 선행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길러진 사람, 문화 역량, 커뮤니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벌어질 더 큰 사업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문화도시 사업인가 이런 것들을 그 하나가 만들어진 지역 시민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자. 매번 새로 모집하고 만들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통합적인 지역 문화 사업을 좀 재단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폭발적으로 또 성장하고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인데요. 그 생활문화 정책 지금 대부분 많은 사업들이 그 생활문화 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또는 그 문예관 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드락 토요문화학교를 포함한 그런 사업들 보면은 대부분이 시설 중심의 기관에서 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일단 인프라가 없는 그런 문화 기반 시설이 없는 지역은 사실 완전히 소외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시설이 아니라 좀 문화 프로그램이 시설 중심의 프로그램 공급 차원이라면은 이제는 좀 문화 자치,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좀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계해서 시설이 있는 곳은 시설을 활용하는 개념이 돼야 되고 모든 관점은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아까 지역 소멸 위기 도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마다 전라남도 같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슬로건을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지역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굉장히 많은데요. 쭉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더니 이거는 별도로 좀 청년 예술인 육성 방안이라는 포럼에서 했던 걸 한 페이지만 제가 집어넣은 건데요. 실제 경제 분야 일자리 좀 일부 있고 그것도 대개 지방비 매칭인 경우도 많고 또 단기간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 일자리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게 예술 분야로 오면은 재난지원금 50만 원, 100만 원만 주면 고맙고 또 1년에 그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는 지원금들이 개인 활동인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청년 활동 수준입니다. 그럼 진주에서도 청년 예술가들을 좀 도와주자. 어떡할래? 자, 공모사업 5천만 원 따다가 5천만 원 풀어.
그 몇 명, 50명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100만 원, 200만 원 또 주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해결점이 못 되고 그냥 보고서에 진주에서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당장 어렵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 올라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건 사실 경제 분야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그 도시를 선택할 때, 자기가 살 곳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보는 요소가 뭐겠습니까? 정주 환경, 내가 살 데가 있느냐?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아서 내가 방을 엄마한테 빚을 내달라고 해서라도 방을 구해서 살 만큼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청년 예술인데 물론 단기간에 필요한 창작활동 지원도 필요하겠지만은 좀 근본적으로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 길이 있을까? 자기 활동을 통해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자기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수익 모델 이외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든지 공연 발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발표 기회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내가 이 지역에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느냐, 나를 도와줄 선배들이 있느냐, 아니면 교육 시스템이 있느냐, 다른 지원 시스템이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예술가들하고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단기적 처방으로는 해마다의 예산 반복이고 청년 예술인들의 근본적인 정착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측면을 좀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제가 뭐 급하게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관광 분야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생태계와 이 그 보충성 원리 속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문화 관광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방향들, 과제들, 현황들 다 제시해 주는데 전 여기에 또 하나 덧붙였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관광공사나 문체부나 또는 경남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큰 거는 진주시하고 경남도하고 관광공사에서 하고 우리 현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작은 단위에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관광을 한다면은 어떻게 관광을 매개로 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그 활동할 수 있을까라든가, 우리 진주 관광을 매개로 해서 뭐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라든가 블로거 이런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진주를 매개로 해서 또는 진주에 와서 활동할 수 있을까? 아주 작으면서도 구체적인 사람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관계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진주를, 야 진주는 뭘 하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진주는 내가 이거 해서 뭐 만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홍보해주고 알리고 한다. 최근에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들이 잘 이루어진 데가 이제 부산이나 제주 이런 데서 좀 굉장히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좀 성장하고 있거든요. 큰 거 없습니다. 작은 제품 하나 디자인했을 때 그거를 뭐 시청이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일정 기간 전시하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통합 홍보 책자를 만들고 웹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공에서 이렇게 뿌려주고 하는 것, 이게 작은 것부터,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람 중심의 역량을 길러내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방식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원고로 가늠하겠습니다.